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인버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발전 효율, 더 많은 누적 발전량을 만드는 데 효과를 내고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발전 효율 향상을 위한 그런 형식들의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인버터의 발전 방향을 크게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 방식의 변화, 그리고 시스템 효율 향상, 그 다음에 전력 밀도 향상으로 볼 수가 있고, 초기 1990년대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들은 중앙 집중 방식, 센트럴 방식에서 스트링, 멀티 스트링, 모듈 레벨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되는 이유는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효율 향상은 태양광 인버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전력 변환 효율 향상인데, 이 전력 변환 향상뿐만 아니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인버터가 어떤 것을 바꾸고 어떤 것을 변화시켰을 때 시스템 효율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그 내용이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트링 방식에 의한 MPPT 효율의 향상, 그 다음에 실외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인버터, 수배전 설비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밀도 향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태양광 인버터 한 100kW, 200kW, 500kW 인버터를 사용하게 될 때 전기실을 짓고 그 안에 태양광 인버터, 실내형 태양광 인버터를 넣는 형태가 되게 많았었는데, 전력 밀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버터는 실외형으로 바뀌고 인버터 사이즈가 작아지고, 인버터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은 방열 설계의 최적화와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인덕터와 캐패시터와 같은 수동 부품들이 사이즈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본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성의 변화는 센트럴에서 스트링, 멀티 스트링, 모듈 레벨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시스템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력 변환 효율 향상, 스트링 방식의 MPPT 효율 증가, 그 다음에 실외 설치 형태로 바뀌고 있고, 전력 밀도 향상은 SiC나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와이드 밴드 갭 소자를 적용하고 스위칭 주파수를 증가시켜서 수동 소자의 최적을 감소시켜서 인버터 전체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그런 형태의 발전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 방식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 얄보고 대학의 프레디 교수가 예견한 것으로, 그때는 센트럴이 과거, 스트링이 현재, 멀티 스트링이 미래, 멀티 스트링, 마이크로 인버터, 파워 옵티마이저. 결국 프레디 교수의 논문에서는 센트럴 스트링, 멀티 스트링, 마이크로 인버터까지 2005년도에 예상을 했었었고, 지금 현재는 파워 옵티마이저라고 부르는 DMPPT, 디스트리뷰티드 MPPT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결국 프레디 교수가 예상한 센트럴에서 스트링으로 가고 멀티 스트링으로 가고 마이크로 인버터로 가는 것에는 하나의 경향성이 있는데, 어떤 경향성인가 하면 MPPT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kW 인버터를 센트럴로 쓰다가 34kW 인버터 3대를 쓰고 34kW에 MPPT가 3개 있는 34kW를 3개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인버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센트럴이 스트링이나 멀티 스트링이나 마이크로 인버터보다 이제 전력 변환 효율이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전력 변환 효율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센트럴에서 인버터로 입력되는 DC 전력과 스트링에서 인버터로 입력되는 DC 전력, 멀티 스트링에서 입력되는 DC 전력, 그리고 모듈 한 장 한 장에서 인버터로 입력되는 DC 전력은 센트럴에서 스트링으로 갈 때 한 1% 정도 증가하고 스트링에서 멀티 스트링으로 갈 때 한 1%, 그 다음에 모듈 레벨로 넘어갈 때 한 1%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MPPT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양광 모듈에서 인버터로 전력 변환되는 DC 전력이 많아진다. 결국 이것은 시스템 MPPT 효율이 향상된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형태로 시스템 구성 방식이 바뀌는 것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로 변화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품화되고 있는 이제 파워 옵티마이저, 이거는 회사의 제품명인데 태양광 모듈 한 장에 DC-DC 컨버터를 계속 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통 연경 인버터를 쓰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이제 파워 옵티마이저 방식이고 이것을 이제 DMPPT라고 얘기하는데 2007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 인버터 시장이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크다가 2007년부터 이제 파워 옵티마이저 시장이 더 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결국 마이크로 인버터하고 이제 옵티마이저 시장이 소형 태양광 시스템에서는 주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각 형태로 조금 자세하게 비교를 하면 센트럴 방식 같은 경우는 MPPT가 한 개고 그 다음에 대용량 인버터에 적용되는 방식인데 결국 스트링 구조에서 다이오드를 쓰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에 의한 손실이 커지는 것이 단점이고요. 스트링 인버터 방식 같은 경우는 개별 MPPT, 인버터 한 대당 MPPT를 따로 쓰고 스트링 방식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다이오드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의 손실을 없앨 수 있다가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MPPT가 더 많아져서 MPPT 효율이 더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모듈 레벨이라고 그러면 태양광 모듈 한 장 한 장마다 MPPT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인버터와 파워 옵티마이저는 결국 태양전지 모듈 한 장 한 장마다 발전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DC 전력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력 변환 효율이 센트럴이나 스트링 인버터에 비해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효율 입장에서 대형 시스템 입장에서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고 가정용 5kg나 10kg 이하의 시스템에서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방식의 변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옥내형 인버터에서 5개형으로 가고 5개형에서 수배전 설비가 포함된 형태로 바뀌는 형태가 있는데 옥내형인 경우는 이제 전기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5개형 같은 경우는 전기실이 필요 없을 테고 그리고 수배전 설비가 일반적으로 전기실에 들어가는데 수배전 설비가 5개로 가면서 설치 비용의 감소, 전기실을 안 지어도 되니까 그리고 전기실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배선이나 편의 시설을 위해서 전기 설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공간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비용 감소를 위해서 구성 방식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발전 방향을 이제 20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60Hz 변압기 방식 인버터에서 고주파 변압기 방식 인버터, 무변압기 방식, 고효율 방식 이렇게 10년 단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태양광 인버터 효율 같으면
80년대에는 92%, 90년대에는 94%, 2000년대에는 96%, 2010년대에는 98%. 이거는 이제 한 3상, 한 100kg, 50에서 100kg 정도 인버터의 효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각 특징을 살펴보면 사이즈와 무게에 대한 특징은 80년도에는 제일 컸다가 조금 줄고 2010년대에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진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된 고효율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은 3레벨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자를 적용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0년대와 2000년대를 특징인 이제 변압기 방식에서 무변압기 방식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변압기 방식은 전력 변환하고 그리고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승합을 하는, 그래서 교류를 승합하는 구조가 되는데, 무변압기 방식은 직류를 승합해서 변압기 없이 계통에 연계하는 그런 방식이 되죠. 두 방식을 비교하면 일단 앞서서 얘기한 바와 같이 무변압기 방식은 발전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 변압기가 빠졌기 때문에 무게와 사이즈가 감소하고, 그리고 발전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데, 변압기는 이제 승합, 보통 비율이라고 하는 승합 비율이 변압기 권수비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승합 비율이 초과하게 되면 인버터는 정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DC-DC 컨버터의 승합비는 변압기보다 더 가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발전 시간이 증가하는 장점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 발전 시간의 증가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더 오랜 시간 발전하기 때문에 실제 총 발전량 대비하면 한 5% 정도의 발전량 증가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발전 시간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 무변압기 방식의 단점은, 변압기 방식의 장점은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측과 2차 측이 정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어서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AC 쪽에서 서지가 들어왔을 때 인버터가 보호된다거나, 인버터 쪽에서 서지가 발생했을 때 계통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되게 이제 줄게 되고요. 그리고 변압기 자체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력 고조파가 감소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변압기의 장점은 변압기 방식의 단점이 되고, 변압기 방식의 장점은 무변압기 방식의 이제 단점이 되겠죠. 결국 이제 모듈 레벨 방식의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스트링 방식에서 태양전지 모듈 한 장의 그림자가 되면 각 모듈당 발전하는 전력은 전체적으로 50% 정도 감소하게 되지만, 이제 모듈 레벨 방식이 되면 각 모듈마다 전력 변환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모듈 한 장에서의 발전 전력만 줄어들고, 나머지 모듈들이 발전한 전력은 계속 유지된다 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듈 레벨 방식에서는 더 많은 어떤 그림자가 지거나 음영이 지거나, 또는 인버터가 고장났을 때, 또는 모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시스템 효율이 더 높아져서 발전이 더 많이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텔아비브 대학의 도론 교수의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이렇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2011년 기준으로 센트럴 방식하고 옵티마이저하고 센트럴 인버터를 쓴 방식,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인버터를 쓴 방식을 비교를 하면 센트럴 인버터의 에너지 효율은 82% 정도,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하고 센트럴 인버터를 쓴 것은 한 93% 정도, 마이크로 인버터는 95%가 넘는다. 이거를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태양광, 일사량에서부터 전력으로 변환되는
손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비용을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비용을 썼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2011년 기준으로 이제 센트럴 인버터 가격은 와트피당 0.5불이고 마이크로 인버터는 0.8불. 지금 현재 센트럴 인버터 이제 메가 단위 이상에서는 0.2불 정도가 되고 마이크로 인버터는 0.4불 정도가 되죠. 지금은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 같은 경우는 센트럴 인버터는 워런티가 한 7년 정도 해주는데 마이크로 인버터는 25년. 그리고 안전성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인버터는 태양전지 모듈을 직렬로 쌓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류 전압이 인버터에 가해지는 데 비해서 마이크로 인버터는 이제 모듈 한 장에 대한 전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되게 낮은 전압, 일단은 100V 이하의 전압이 가해지죠. 그리고 최적화 레벨은 센트럴 인버터는 스트링 또는 어레이인데 비해서 마이크로 인버터는 이제 모듈 레벨이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시공은 마이크로 인버터가 더 용이하고 용량 확장성도 용이하다. 그런데 마이크로 인버터는 결국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비싸기 때문에 대용량 발전소에서 보급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가정용 소형 시장에서 되게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3레벨 방식이 있는데 3레벨 방식은 뉴트럴 포인트 클램프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MPC 방식과 그 다음에 T자처럼 T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생긴 T타입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스위칭 손실 같은 경우는 IGBT에 가해지는 전압이 여기 가해지는 전압이 결국 2레벨에서는 이제 여기가 VDC고 요만큼이 2분의 VDC니까 IGBT에 가해지는 전압이 VDC 전압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2분의 VDC가 가해지기 때문에 결국 손실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똑같은 전류가 흘렀을 때 걸리는 전압이 낮으면 당연히 손실은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손실은 또 인덕터에 전압이 걸리면서 인덕터에 열이 나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 의한 전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류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인덕터에서도 걸리는 전압이 VDC에서 2분의 VDC로 줄기 때문에 인덕터 손실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3레벨 방식은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두 가지 MPC, T타입 방식이 인버터 입장에서 전력 변환 효율이 0.5%에서 1% 정도 효율 향상을 생각할 수가 있고 태양광 인버터의 이제 인버터 모드에서는 스위칭 주파수 15kHz 기준으로 15kHz보다 스위칭 주파수가 낮을 때는 T타입이 효율이 더 좋고 스위칭 주파수가 15kHz보다 더 높을 때는 MPC 방식이 효율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형태로 태양광 인버터들이 제작되어서 시스템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효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SiC나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트 같은 와이드 밴드 갭 투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실리콘하고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갈륨 나이트라이트하고 특성을 비교해 보면 실리콘하고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실리콘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빠른 더 스위칭 주파수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SiC 같으면 서멀 컨덕티비티 그러니까 열 전도도가 더 높고 그리고 녹는 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동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SiC 같은 경우는 이것에 예를 드는 하나의 이제 그림이 됩니다. IGBT가 이제 오프되어 있다가 온되는 구조고 그리고 온되면서 이제 컬렉터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실리콘 웨이퍼 베이스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같은 경우에 실리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다가 역방향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현상,
보통 이거를 리버스 리커버러리라고 얘기하고 역회복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역회복 특성 때문에 스위칭 손실, 컬렉터 이미터 전압과 컬렉터 전류의 곱으로 표시되는 스위칭 손실이 더 크게 존재하게 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회복 특성이 없기 때문에 스위칭 손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크리 2세대 다이오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컨덕션 로스가 57%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태양광 인버터 전력 변환 효율의 한 0.2에서 0.5%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밀도 향상에 있어서는 이거는 2015년도에 프라노포 2세와 그리고 빈코텍이라는 IGBT 패키징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죠.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10kg 용량이고 스위칭 주파수를 100kg로 썼다. 그런데 부피가 5리터라는 거거든요. 5리터의 부피는 200ml 곱하기 250ml 곱하기 100ml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5리터는 A4 용지가 210에 297이죠. 210에 297 사이즈를 가지는데 이게 10cm 정도 되면 5리터가 되죠. 그러면 A4 용지 250ml짜리 한 권 정도의 부피로 10kg 인버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리콘 카바이드로 된 스위칭, 그러니까 IGBT를 사용을 해서 스위칭 주파수를 100kg로 했다. 스위칭 주파수가 2배가 되면 필요한 L값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L값이 반으로 준다는 거는 인덕터의 최적이 반으로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위칭 주파수가 2배가 증가하면 L값이 2배 감소 또는 C값이 2배 감소하고 결국 인덕터 최적은 4분의 1 감소하기 때문에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면서 수동소자 사이즈가 줄어들고 수동소자 사이즈가 줄어들면 제품은 더 작아지고 제품이 작아진다는 것은 전력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력 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방열 설계의 최적화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열이 충분히 방열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혹시 내가 실험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버스펙으로 과사양으로 이제 과설계를 해서 제품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완벽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방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방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실험은 하게 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방열 설계를 최적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용 알루미늄 방열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최적화된 소재의 방열 소재의 다양성을 통해서 열 전달 계수가 향상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더 적은 면적으로 더 많은 열을 방열할 수 있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전력 변환 효율이 2% 증가되었다 라고 하면 95%에서 97%로 증가되었고 100kg의 1%는 1kW니까 방열이 5kW 방열에서 3kW 방열로 바뀌게 됐고 만약에 5kW 방열에서 3kW 방열로 바뀌게 되면 방열 용량은 40%가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방열판 면적은 30%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방열판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제품 사이즈를 더 적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은 결국 전력 밀도가 향상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태양광 인버터의 발전 방향을 예상해 보면 태양광 시장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태양광 인버터 가격은 경쟁사들이 계속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대신 인버터 보증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태양전지 모듈의 수명이 20년, 25년 증가될 때 인버터를 교체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계속 인버터 수명이 더 증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버터의 보증 수명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변환 효율. 전력 변환 효율은 이제 아직까지 유로 효율 99%짜리 인버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99%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태양광 인버터의 전력 밀도 같은 경우는 점점 가격이 낮아지면서 결국 전력 밀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인덕터나 외함의 가격을 줄여서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력 밀도도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전력 밀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 태양광 인버터가 발전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